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서울 도선사에서 초하루 법문을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문에 앞서 집중호우 희생자를 애도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불자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업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육바람일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번 폭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석사와 청룡사, 미륵사지 등 국가지정 불교 문화재도 법면 유실과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녹색 사찰 동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계사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중도 관련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며 협력 부처인 문화재청과 의왕시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덕사가 석 달 한거 수행이 반환점을 받는 반결제일을 맞아 백제 옛길을 따라 걸으며 수행을 점검하고 최근 재개된 가야산 골프장 사업에 맞서 환경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춘천 청평사가 홀로 계시거나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가족의 온기를 전할 무료 급식 공간을 마련하고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음력 6월 초하루인 어제 서울 도선사 불자들을 대상으로 초하루 법문을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업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법으로 육바람일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도선사 경내 법당이 진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는 사부대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선사 음력 초하루 법회 초청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에 앞서 집중호우 희생자를 애도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백중의 의미를 시작으로 불지자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업장을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또 삼선도와 사막도를 합쳐 육도라고 하는데 중생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아기의 축생계인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생들은 욕심이 많은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막도를 가는 중생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욕심이 많아. 그러면 사막도에 가서 그 죄값을 다 치르면 이제 겨우 이제 수라로 가든지 또 잘하면 인간으로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중생들을 빨리 이제 깨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스님은 모든 중생의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의 불편한 마음까지 나에게 전달돼 결국 나까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나 자신도 편안해지는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상천도나 또는 그러한 우란 문제를 통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 나와 관계된 연결된 모든 중생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나도 편안해진다. 진우 스님은 내 안의 업장을 소멸하고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육바람일 실천과 무심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참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선이 어렵다면 하루 단 5분씩 차분히 앉아 꾸준히 명상을 하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 그래서 탐심과 욕심과 성질 죽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삼독심을 없애는 것. 그래서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1분, 단 5분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1분이라도 명상을 가만히 하는 게 좋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진우 스님의 도선사 초하루 법문.
사부대중은 진우스님의 감로 법문으로 기도와 참선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불교 문화재를 포함한 국가유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청이 부석사와 청룡사, 미륵사지 등 국가지정 불교 문화재들이 번면 유실과 토사 유입 등의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히마찰 프라데시주를 비롯한 북인도에도 폭우가 쏟아져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오전 11시 기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총 41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 문화재는 조사당을 국보로 보유하고 있는 영주 부석사가 주차장과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조사당 옆 취연암은 주변 토사가 유실돼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로를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보물 석조 열여좌상과 비로잔압을 좌상을 모시고 있는 예천 청룡사는 경내 번면에 토사가 유실돼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보물 영광 신천리 3층 석탑은 2m 떨어진 석축의 일부가 붕괴돼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고 사적 익산 미륵사지는 문화재 구역 내 번면 유실로 진입로 토사를 제거하고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복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피해 문화재 보호와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풍수의 피해가 전체 문화유산 재난 피해 중에 87%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보수 정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히마찰 프라데시주를 비롯한 북인도 지역 홍수 피해의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60년 이상 히마찰 프라데시주 다람살라에 주석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는 지역민들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며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비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 정부에 경의를 표하며 재단을 통해 수해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6월에 때이른 폭염으로 170명 이상이 사망했던 북인도 지역은 평균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몬순 폭우가 쏟아져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이전에 없었던 이상기후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따른 지구의 위기에 불교 환경연대는 녹색 사찰 운동을 더욱 확대하며 지구와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택사도 녹색 사찰 협약을 맺고 환경 보호에 동참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쓰지 않기, 비닐 플라스틱 줄이기 등 녹색 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 불교 환경연대는 2018년 고향 금륜사를 시작으로 녹색 사찰 협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심택사도 녹색 사찰 협약을 맺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최근 홍수와 기후 변화로 인명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환경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후 변화가 생기고 정말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녹색사찰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둘씩 확산해가면서 내 주위에 나부터 이걸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녹색사찰 지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에 따라 묻 생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신념으로 환경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는 2000년 지리산 살리기와 댐백지화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 지키기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한혜원 불교 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사찰과 협약을 맺는 녹색 사찰 운동에 대해 사찰 신도들이 스스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녹색사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첫 번째 계율입니다. 온 생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율에 맞춰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사찰 협약을 맺은 사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그릇 운동을 비롯한 친환경 운동을 통해 생태계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또 연 2회 이상 환경 캠페인을 실시해 녹색 사찰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합니다. 사찰들이 먼저 변해가자. 그러면 사찰의 구성원들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고, 사찰의 구성원은 스님과 신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찰의 구성원들이 변해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게 바로 녹색 사찰 운동입니다. 언젠가는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전부 다 녹색 사찰이 되고, 그런 녹색 사찰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변해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날 심택사를 비롯한 안산 화림선원과 김천 봉곡사도 녹색 사찰 협약을 맺으며 환경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자는 녹색 사찰 운동이 사부대중을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보살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청계사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중도 관련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며 협력 부처인 문화재청과 의왕시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단절된 한국 전통악기 비파의 맥을 되살리는 역할까지 해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사의 청아한 비파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파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롱 선생과 수강생들이 손끝에 집중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비파는 검은고와 함께 한국 전통의 악기로서 각각보다는 어우러져 함께 연주될 때 좋은 소리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는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다는 말도 검은고와 비파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연주했던 악기였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비파 전수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청계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4호 신중도에 표현된 다양한 기물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비파에도 주목해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수업은 청계사가 매년 봉행하고 있는 5대 선사 달해제에 소욕다시 전통문화 공연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비파 합주, 비파 천인들의 노래는 관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일제강점기 끊겨버린 한국 비파 연주를 되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이제 무대까지 오르는 게 가능하구나 싶었고요. 또 올해 새로 만드는 곡들도 있기 때문에 1, 2기 분들과 같이 작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서려고 합니다. 청계사는 신중도 관련 다양한 수업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청계사 부설 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에서 경판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능 개발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현판은 청계사 전각에 걸리기도 하고 취업으로도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국 전통 악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불교 문화인 신중도에서 그 많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의 그런 어떤 꼭지점을 찾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청계사가 문화재청, 의왕시와 함께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문화 속의 한국을 재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석 달 한거 수행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계묘년 한거 반결제를 맞아 백제 옛길을 따라 걸으며 수행을 점검하고 승보 공양 법회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로 17번째 진행되는 백제 미소길 걷기 현장, 임승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지난 17일 가야사지와 보현사지 등 내포 가야산 일원에서 제17회 계묘년 하한거 반결제 산행 백제의 미소길 걷기와 제12회 승보공양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는 반철 산행에 참여한 스님과 수행을 점검하고 승보공양에 나선 대중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려 복짓고 참선 정진이 무르익은 반철 산행에 나도 동참해서 생사 문제 해결하는 참선의 인연을 다지고 스님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 몸도 집안도 숨길을 터주자.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 문제 해결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바탕 쉬어주고 폭을 짓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이 여유 이 반철 산행은 성스럽고 소중한 법회더라. 산행은 18년 전 불교 문화특구 내포 가야산이 송전탑과 도로 개설, 골프장 개발 등 난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수덕사는 2012년부터 반철 산행과 함께 제가 불자들과 승보 공양도 진행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중지됐던 골프장 사업이 재개돼 불교 문화권인 가야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작한 산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중기도에 참된 의미, 정진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부모님을 천도했던 그것과 또 이 가야산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이 승보공양 반철산행법회가 17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결제 산행과 승보공양과 더불어 원효대사, 의상대사, 태거보호국사, 무학자초대사 등 내포 가야산 권역의 선조선사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도 더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포 가야산 권역의 옛 선사들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더했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사부대중은 이런 수덕사와 인연이 깊이 닿은 분들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당당한 불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가야사지에서 보온사지까지 산행과 선조선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골프장 반대 서명을 모으며 수행을 점검하고 불교 문화 수호 의지도 다졌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춘천 청평사가 무료 급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정이 그리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소식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무더위와 장마는 가족을 더 생각나게 하는 시기입니다. 춘천시 중앙로에 자리한 도심 속 무료 공양간. 춘천 청평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무료 공양간 자비의 집을 열고 지역 어르신 무료 급식에 나섰습니다. 청평사 주지 도우대종사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자비의 집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도 보시바라미를 잘하면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우주상 도시한다고는 그렇게 자비를 실천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큰 공덕도 생기고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차례 운영되는 자비의 집은 하루 최대 2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평사를 비롯해 춘천불교 사업연합회와 신도들이 조를 나눠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와서 봉사의 씨앗을 심으면 아마 봉사하는 스님 그리고 도사님들께서 복의 열매를 가져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소식에는 같은 지역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춘천교구 관계자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곳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맑고 향기롭고 정말 신명나고 행복한 그런 곳이 되는 향기 풍기는 자비의 집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환 춘천시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불교계가 적극 나서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청평사 무료 공양가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로 가족의 정을 나누는 부처님 법향 가득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조계종이 제31회 불교 언론 문화상 주인공이 될 작품과 언론인을 공모합니다.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과 불교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불교 언론 문화상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으로 불교적 관점을 담은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공모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방송, 언론 보도, 뉴미디어, 특별부문, 언론인 부문으로 공모합니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 자료를 이메일로 반드시 추가 전송해야 합니다. 대상 한 작품에 1,000만 원을 비롯해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 자광사가 해거스님을 초청해 명상법회를 열고 간판석을 제막하며 포교와 신행사찰로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자광사는 어제 주지 해륜스님, 자광사 총무 법일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명상지도협회 이사장, 금강선원장 해거스님을 초청해 명상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거스님은 명상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이유와 명상의 효과, 방법 등에 대해 설법하고 명상 수행을 생활화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자광사는 명상법회와 더불어 자광사 입구 간판석을 제막하며 지역 포교와 신행 중심 사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 순례단이 세계 최대 황금 와불상으로 잘 알려진 밀양 영산정사를 참배했습니다. 지난 15일 순례단 40여 명은 영산정사 대웅전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주지 법웅스님에게 감로법문을 정했습니다. 이어 순례단은 지도법사 정읍 정토사 주지 석원스님과 전통 바루공양을 체험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19일 BTN 증문즉설에 월도 스님이 주석하는 김해 해성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초하루 법회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업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육바라밀과 함께 마음을 내려놓는 참선을 제시했는데요. 하루 단 5분이라도 차분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업장을 소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